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큰 그림 그려보죠. 빅픽처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산업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업종으로 자동차 섹터 보겠습니다. 지수가 밀릴 때도 오를 때도 요지부동입니다. 영 바닥권 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좋다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일까?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업황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자동차, 사실은 빅피처 시간에 자동차 업종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뒤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예, 왜냐하면 칩 부족 사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완화되기 때문에 좋아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그리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반기로 왔는데, 이 주가 반등이 좀 시원치 않죠. 그 이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는데 이게 새로운 라인을 설치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인들을 좀 변경을 해서 한마디로 A에서 생산하던 거를 이 A라는 라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다른 데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줄이고 여기서 자동차 반도체가 생산이 되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요. 사실 그 라인에 대한 변경이라 그러는데 라인 변경은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길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변경이 6개월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사실 안 됐죠. 이게 좀 오래 걸리면서 거의 1년 다 채웠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피크가 금년 상반기였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길어지면서 매출액에 대한 생산에 대한 회복이 좀 지연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좀 주가가 좀 약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1월부터는 생산 회복이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산이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에 대한 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요. 12월은 플러스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주가도 같이 반등하는, 최근 들어 사실 뭐 현대차만 보더라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일과 금일은 조금 아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2,900 깨져서 올라오면서 제일 많이 주목받았던 게 거래소 대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목 많이 받았는데,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기전자 섹터로 수급이 쏠려서 그렇지 자동차 운수 장비도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은 또 현대기아차만 최근에 놓고 보지 말고 최근 1년이나 2년간 정도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 1년간 글로벌 자동차 지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냥 일반 MSCI를 1년만 놓고 보면은 79% 초과했고요. 2년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45%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수익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유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의 4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 지수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뭐 분명한 부분은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가 MSCI를 초과하는 수익을 최근 들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이라든지 이익 부분도 짚어봤는데, 뭐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같은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업체들이 고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완성차가 좀 소요된다고 하기에는 미증시는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주가 요즘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 대비로 우리 이 완성차 업체들은 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 수준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지 흐름도 좀 봐주시죠. 네, 사실은 현대차의 기술력 자체, 그리고 현대차의 사업 방향성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가 더 많이 가죠. 우선은 미국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첫 번째로는 테슬라와
리비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사실은 국내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테슬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을 같이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공급망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와 리비안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끼리 경쟁하기도 좋고 협업하기도 좋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직을 하더라도 그 엔지니어들 데려와서 그대로 사업을 하기에도 좀 편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좀 더 빨랐는데 현대차가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현대차와 같은 기존 완성차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확대가 되지 못하고 밸류에이션이 계속 좀 낮은 상태에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빌리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상관 계수 본다면 상당히 좀 낮죠. 그러면서 이 현대차에 대한 밸류에이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이 테슬라가 당연히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얼마나 신사업 쪽에 있어서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 얼마나 이 새로운 회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당연히 1위고요. 2위가 폭스바겐이고 3위가 중국의 BYD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4위입니다. 이 순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부분이 조금 디스카운트 받은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현대차의 준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결과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패스트 팔로워에 좀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는 좀 더 활동하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어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연기관이 아니라 내연기관 이제는 아무리 잘 만들고 많이 팔아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모든 이 시장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중심에서 BEV,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내연기관, 그러니까 사실 내연기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새로운 이 동력으로 가는 그런 자동차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BEV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현대차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대차는 전기차 당연히 잘 팔리고 잘 생산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 있는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2022년 초에는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대응 전략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소차도 그렇고요. BEV도 그렇고 이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대차에 대한 주가 다시 리레이팅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쪽의 수요는 당연히 좋죠. 국내에서도 개별 소비세이나 연장이 된 데다가 요즘에 없어서 못 파는 주문을 해놔도 대기를 걸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들리는 말로는 내년에는 자동차 값도 오를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요 쪽은 탄탄한데 결국엔 공급이 좀 문제가 될 텐데요. 균형을 이루면서 내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수요가 계속 좋습니다.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갔죠. 그러면서 현대기아를 좀 놓고 보면 현대기아 양사의 재고는 당연히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생산이 되면서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를 제가 간단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팹을 건설을 한다 그러면 최소 1년입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잡고요. 장비만 투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채 안 걸리고요. 양산 안정화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난다 그러면 사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새로운 팹을 건설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신규 팹 건설이 아니라 라인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인 조정만 한다 그러면 장비가 투입이 되고 양산의 안정화 이 정도만 되면 장비 투입이 3에서 6개월, 양산 안정화도 3에서 6개월 말씀드렸죠. 그럼 최소가 6개월이고요.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길면 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라인 확충의 시간이 6개월로 사실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6개월보다는 훨씬 많이 걸렸고요. 반도체가 사실은 소비도 좀 많았었죠, 금년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수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도 YOY 기준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지만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가격도 좀 그런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D램 가격이 분명히 하락을 했지만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11월에 사실 유의미한 그런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도 이 좋은 모습들 나타내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생산이 11월에 유의미하게 보여줬고요. 12월엔 이제는 플러스로 드디어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급 부족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과 생산 모두가 다 사실은 2022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에는 차를 사려 가면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차를 사러 갔더니 6개월, 대부분의 차종이 6개월 넘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사원이 사실은 힘들이지 않고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팔 수 있는 차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촉진해가면서 자동차를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산한 차는 사실은 속속들이 팔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은 ASP, 실질 ASP의 상승으로 이 결과 상승에 대한 결과로 다가오게 되고요. 차량 생산이 차량 생산이 정상화가 됐는데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차를 사지 못한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줄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량 자체는 이 생산은 족족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센티브는 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2022년도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현대차, 기아 모두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2022년도 주가적인 모습도 그렇고 실적적인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가능성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도 그러면 조금은 미뤄둬야 되겠네요. 내년도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언제쯤 주가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략은요? 네,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원래도 기존에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열심히 변화를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 현대차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모빌리티 시장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새로운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밸류에이션에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퍼가 7배가 좀 넘죠. 높은 편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신사업이 추가가 된다면 분명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3천선 위에서는 수급이 좀 굉장히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팔고 있지도 않지만 우호적인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럴 때는 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주가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로 좀 선별적으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로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 그래도 이 국내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분명히 밸류에이션도 싸고요.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급적으로 분명히 뒤지지 않는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네요. 그러면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회복은 조금 늦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회복은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